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국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활동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하고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지매하거나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그런 움직임이 심각한 거죠.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서 외국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대단히 잘못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최재원 님이 워싱턴 DC에 체류한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반이스라엘 운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좌파들의 반유대주의 폭력 선동과 DEI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밖에 없는 이 고학력자들의 도시 파티나 리셉션에 참여해 보면은 워싱턴 DC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가리키며 요즘 젊은이들은 왜 몰려가 시위하지 않고 가만 놔주나 식의 정오 가능한 선동을 자주 듣곤 합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DC에는 좌파 색채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많죠. 그러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10월 7일 학살은 거의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7일 날 여름 1200명 상당을 여름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워싱턴 DC에 체류한 최재원 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10월 7일 학살은 누구도 언급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평가를 같으면은 대학 내에 유대인이나 친유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장악했던 그런 시위대들이 절대 평화 시위를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도서관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반이스라엘 그룹은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는 2명의 아주 젊은 분들을 쏴 죽인 그런 천인무도한 그런 테러 행위를 프레이저 찬양합니다. 그 행위는 단결과 사랑의 행위다. 이게 뉴욕 포스트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이름 갇혀 있으면은 하마스를 동조하는 사람은 하마스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지중해 다 쓸어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러분들 하마스를 인정하겠습니까? 콜롬비아 이런 시위대는 절대로 자기 속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속리는 이번에 젊은 아까운 2명의 주 이스라엘 이름 대사관 스태프를 살해한 총격을 가한 사람들하고 생각과 행동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름 내부의 채팅장에서 나온 것은 트럼프 지지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차별하자. 이런 대학에 왜 연방정부가 23억 불이니 이렇게 돈을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이분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신 분은 빌 에커만입니다. 빌 에커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빌 에커만은 현재 하버드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빌 에커만은 여러분들 큰 자산 운용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물러날 때까지 나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괴롭혀야 된다. 트럼프 서포터를 하버드 내에서는 트럼프 이런 지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계속 괴롭혀야 된다. 그들이 클럽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들과 데이트도 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대학에서는 공정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토레랑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들어주거나 관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돼. 이게 완전히 이념화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격한 표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대학은 공정과 정의와 관대함을 가르치는 거지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학생들을 다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반유대주의를 확산하고 이런 반트럼프를 확산하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버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분 이야기가 왜 우리가 납세자 세금을 몇십억 불이나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지원해야 되냐 하버드가 무슨 하늘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캠퍼스 내에 친트럼프 사람도 있고 반트럼프 사람도 있고 친유대 사람도 있고 반유대주의도 있고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상대방을 뭡니까 이지매라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손을 봐야겠다 이런 트럼프가 이런 작심을 하고 나선 겁니다. 빌 에크만이 이런 기부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러나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이 정당처럼 돼버린 겁니다. 선입견과 편향성을 학생들에 가르치는 것은 대학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 학교들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 6월 3일 이런 정권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또 얼마나 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죽이고 뭡니까 감방에 쳐넣고 이런 그렇게 할겠죠.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분은 이제 딱 외모를 보니까 유대 혈통 같습니다. 엘리아나 골딘 콜롬비아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분들 이런 이야기는 현재 미국의 대학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개인적으로 직면했던 반유대주의 공격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의 교내 신문인 스펙테이터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통 주의시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의 견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은 엘리아나 골드빈 씨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티세미틱 어택 반유대주의 공격을 콜롬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접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여러분들 교내 신문인 스펙테이터에서 정통주의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날아간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 안 된다. 콜롬비아 대학 내부의 심각한 반유대주의 분위기는 옳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미국 사회가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인종주의는 처음에는 반유대주의를 향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아시아계를 향할 수 있고 다음에는 백인을 향할 수 있고 다음에는 뭐죠 아랍계를 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어났던 도서관을 점령했던 반이슬람 이야기는 결국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대사관의 두 젊은 사람을 쏘아 죽였던 그 총격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해서 안 되는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콜롬비아 시위운동에 폭력적인 반유대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콜롬비아 대학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를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사람이 그의 집에서 75만 달러와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폭력운동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가 당선이 안 됐으면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워낙 반트럼프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생이 이야기한 유대계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도서관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정통으로 반유대 폭력주의자들이 있다고 우리들이 경고했을 때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 10일 날 타렉 바르주크는 FBI가 자신의 집에서 75만 달러와 무기 반유대주의 및 친테러 문자로 가득 찬 휴대폰을 발견한 이후에 구금 상태 다시 소환됐습니다. 그런 세 차례 걸쳐 유대인을 폭행한 혐의로 연방정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대 순수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 등장하는 것이 인티파다 혁명입니다. 인티파다 혁명. 반유대 폭력운동입니다. 이게. 유대인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게 CNN 방송에서 이분이 아마 콜롬비아 대학 출신이 모양입니다. 이분이 총격 현장을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두 명의 아주 아까운 젊은 분 총격 현상을 확인 사살도 했더구먼요. 얼마나 정오심이 있었으면. 그 여성분을 그냥 따라가면서 확인 사살했더구먼요. 그 현장을 목격한 분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의 정신세계하고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을 점령해 가지고 반이스라엘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티파다 혁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냥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폭력운동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레드웨이브 프레스 여러분들 CNN 방송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찍은 두 명의 잔인한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전직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은 그의 눈에서 본 것이 콜롬비아 대학교 친하마스 테러 지지자들 눈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티파다 혁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총을 쏜 사람이 외친 것과 동일합니다. 조나단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졸업생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하마스 이름들 테러 집단이 콜롬비아 대학의 도서관을 점령하면서 직접 이름들 목격한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정신세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앱스타인 이름들 CNN에 답합니다. 제가 총을 쏜 사람 눈에서 본 것은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위해 콜롬비아 대학에 갔는데 총을 쏜 사람 눈에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점령한 모든 시위자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DC 두 명의 젊은
이스라엘 대사관 스태프를 여러분들 쏘아 죽인 범인과 콜롬비아 대학 여러분들 도서관을 점령했던 친하마스 시위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나섰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을 한번 청소를 해야 하지 않고서 안 되겠다고 왜 나섰는가 이야기죠. 이런 것은 절대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세상이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겁니다. CNN 이름 호스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쪽 여러분들 친화적일 테니까 묻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콜롬비아 대학의 시위대는 끔찍한 일을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이 조나단 에스탄이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 인티파다 혁명을 요구했다는 거죠. 인티파다 혁명이 바로 어제 총을로 2명의 젊은 너무나 아까운 꽃다운 나이에 2명의 젊은 이스라엘 스태프를 죽인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CNN 진행자가 이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 인터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시 여러분들 하지만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과 이 사람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바 걱정이 되시나요 물으니까 그들은 인티파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인티파다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인티파다가 뭐냐 폭력운동입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뭐죠 지중해로 다 몰아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앱스타인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인티파다 혁명을 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시위자와 용의가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다고 주장합니다. 인티파다 아랍어로 봉기 또는 저항 폭력운동입니다. 이스라엘 건절 유대인 건절 폭력운동인 거죠.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공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계 학생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2023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73%의 유대인 대학생들이 반유대주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됐고 그리고 괴롭힘, 기물파손, 폭행, 폭언 등이 400% 증가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유대인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옹호하라는 게 아니고 레이시즘 인종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죽여야 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고 특히 몇몇 학교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겁니다.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뉴욕 대학, UC 시스템, UCLA, UC 버클리 여기 보시면 전부가 뭐죠? 좌파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매사추세츠,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인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매사를 볼 수가 있어야 안 되겠냐. 반듯함이라는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함을 반듯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덕목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